충남 보령서청의 장동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서 제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청와대에서 출석했던 분들이 오늘 있었던 것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과의 발언을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또 죄송스럽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나마 국회가 진일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함에 있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다가 질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공격이나 과도한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지만 국민께서 국회로 보냈지만 국민들은 저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해서 국회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질책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로 보낸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면 그 국회의원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나를 대신해서 품격 있게 질의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연이은 편파적인 보도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지금 자율적인 규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MBC의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지금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서는 지금 MBC의 이런 연이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은 MBC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사회 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도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 그러겠습니까? 다른 언론에게도 그런 일을 할 일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MBC가 지금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언론이 가진 그 기능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기능이 막대한 만큼, 심대한 만큼 그 자유를 넘어서서 그 자유를 남용했을 때는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저는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기능이 저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MBC 탑승 불허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언론에 대해서 이런 불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난 정권의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지난 정권에도 제가 사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 유사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야당 의원은 사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국가적인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서둘러서 장관이나 총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에 대해서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의 범위와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당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수사 결과나 앞으로의 여러 결과들을 보고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들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임들이 논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입히고 스타모빌리티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정치권과 검찰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몇 개월간 계속 도주를 했었고요. 밀항까지 시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릴까요?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금 도주의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석할 때 이제 그 보석 조건으로 이제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제 그 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 집행은 그 보호관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거를 이제 끊고 이제 도주한 사태까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장님 사건 그런데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 위치 조작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지금 이 결과와 같은 사태가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집행의 책임, 감독의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늘 그게 법원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법원을 믿어왔고 기록을 보고 기록에 나타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석 취소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밀항에 의심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에 또는 영장 발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도주의 우려도 있고, 이전에도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이 위치적 장치 정도야 끊고 도주하리라는, 그래서 다시 밀항을 시도하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했었으면 당연히 보석 취소했겠지라고 하는 말로 늘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재판장의 고교 동문 관계까지 논해가면서 그 결정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다른 그 많은 사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 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 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 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천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도주한다면,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몇십 건의 신청 사건 중에 한 사건이고 내가 법정에서 들어가서 매일 대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에 한 명, 2분 3분 만에 지나가는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각 결정 그리고 그 이전에 보석 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법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국민들을 2번, 3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지금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수배를 통해서 경찰과 함께해서 지금 열심히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이익 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당장 불이익 처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서 감점 받던 것은 다시 회복됐지만 이번 학기에 본인의 실력대로 본인의 노력한 결과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교수는 언론을 통해서 그 학생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감점을 주고 지금 문제됐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대학교 평가가 전부 다 객관식으로 사지 현상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도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감점하겠다. 질문 몇 번 더 해서 그 감점을 만회해라 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점 처리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의 평가를 누가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분의 평가를 어떤 학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을 누가 객관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예비군 훈련 참여 대학생들에게 불이익 주는 사례가 정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이번 자체 조사 결과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그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급된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 특수 목적성 활동, 그 친목 도무 돈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예, 언론 보도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마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이고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참담함은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급된 돈들이 참 차마 여기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에 사용되어졌다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